강한 능력과 사랑 베푸시 영광의 주님 주는 만왕의 왕 전둥소리로 땅을 흔들며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주님 주는 만왕의 왕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나를 하시나요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날 구원하시려 생명 버리신 주 주가 행하신 모든 것 주가 행하신 모든 것 찬양해 모든 것 찬양해 모든 것 찬양해 우리의 혼란 다 없애시며 우리의 혼란 다 없애시며 영광의 주님 주는 만왕의 왕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영광의 주님 주는 만왕의 왕 놀라우신 은혜 변함없는 사랑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네 날 구원하시려 생명 버리신 주 주가 행하신 모든 것 찬양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변함없는 사랑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네 나를 구원하시려 생명 버리신 주 주가 행하신 모든 것 찬양해 모든 것 찬양해 모든 것 찬양해 모든 것 감사해 모든 것 감사해 그렇게 떨어졌다고만 생각했던 CNC에 나는 신기하게도 5일 뒤 합격 연락을 받았다. 분명 감사한 일이었지만 뭔가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게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다. 적어도 첫 출근하는 날 전까지는 말이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내가 붙은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때 그 여자가 붙은 것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갑자기 CNC가 천사 같은 회사로 느껴졌다.
대리님, 준비해 왔습니다. 한정훈 씨, 얘가 무슨 대학교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타 체크도 제대로 안 해서 결제 올리면 누가 하나하나 수정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온 지 3개월 넘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봐요? 여기 회사입니다, 회사. 과제 제출하고 학점 받아가는 대학교 아니라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수정해 오세요. 네. 회사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거나 이해되는 곳이 아니었다. 최지원 씨, 네. 바빠요? 네, 지금 좀. 우리 회사 이거 페이스북 접속 차단돼 있는 거 아세요? 네. 왜요? 알고 있었구나. 저 방금 알았거든요. 전 여친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접속이 안 되네요. 이거 어떡하나 이걸? 기석 씨.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미안해요. 저도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과장님이 이거 복사해 오라고 하셨거든요. 지원 씨, 이거 PDF 파일로 변형해서 내 이메일로 좀 보내두고 내일 오전에 있을 디자인 시안 좀 책상에 갖다 놔요. 네, 팀장님. 이거 이미 오전에 팀장님 이메일로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시안도 뽑아서 팀장님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그럼 나 지금 미팅 가야 되니까 우리 어제 오전에 회의했던 거 정리하고 프린트해서 과장님께 갖다 드려. 알겠습니다. 고대리, 내가 아까 말한 미팅 장소 알아봤어? 네, 과장님. 화요일 오후 1시에 삼성동에 있는 일식집 나구야로 4명 예약해뒀습니다. 룸으로 했지? 네. 룸으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메뉴는? 메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야, 메뉴를 미리 정해야지. 그거 주차는 되냐? 주차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주소랑 약도 좀 내 핸드폰으로 좀 보내봐. 약도,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발렛은 되지? 야, 하려면 제대로 해. 예약만 띡해놓고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좀 가르쳐줘라, 고대리. 화요일 오후 1시에 그 역삼동의 미아루라는 일식당 예약해놨습니다. 메뉴는 런치 정식, 회 정식, 특회 정식 있는데 특회 정식 45,000원짜리 예약해놨습니다. 그거 다금발이 나오지? 네, 그럼요. 룸이지? 네, 창문 있는 4인 룸 예약해놨습니다. 좋아. 그리고 주차는 10대까지 가능하고 발렛 파킹 서비스 따로 있답니다. 주소랑 약도는 과장님 핸드폰으로 보내놨고 바이어 연락처에도 보내놨습니다. 좋았어. 야, 근데 저번처럼 회 안 좋아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혹시나 싶어서 근처에 해원이라는 중식당 4인 룸 똑같이 예약해놨습니다. 잘했어. 그 아까 내가 다시 보내달라는 커버 디자인 파일 좀 다시 보내줘봐. 네, 그거 아예 오늘까지 결정해버리게. 네, 알겠습니다. 이곳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곳이었다. 모든 게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었다. 한정호 씨. 네. 오늘 저녁에 PT 준비 다 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욕망까지 읽어드립니다. 스트레스. 우리 머리가 자꾸 빠져요. 왜일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 각설하고 브랜드 분석 들어갑니다. 브랜드의 콜라보 제품 케라시스 오드리 헵번 예뻐요. 고객 분석 무작위로 100명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브랜드의 주 고객층은 2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로 심슨 콜라보 기대합니다. 땡큐. 김기석 씨는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열정은 넘치는데
본인 통성명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주 급했네요. 여러 가지로 PT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것 같네요. 이 팀장님? 네, 저는 타겟 맞춤형 상품을 이야기하는 건 컨셉과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근데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 팀장? 아, 네. 별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김기석 씨. 네. 안녕하십니까. 38기 사원 한종호입니다. 혁신과 도전, 감사와 소통, 신뢰와 정도. 우선 이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PT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이자. 네, 서론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마케팅 기본 프로모션, 상황 분석, 타깃 분석, 콘셉트 도출, 포피 전략, 기대 효과 이렇게 목차를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기본 패키징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획일화된 디자인 형태, 그러나 소비자들은 점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모습을 띠는 소비 형태로 전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패키징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 케미고를 제안합니다. 마케팅 기본에는 충실했네요. 무슨 책 읽는 줄 알았어요. 프로모션 전략에 아주 잘 적절히 대입했어요. 중학생도 하겠어요. 좋아요. 지금 타겟이 누구야? 그리고 1인 가구 2030 세대에게 레고 캐릭터가 메리트가 있나? 캐릭터 사람이 크고 있지만 어떤 캐릭터가 타겟에 먹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보겠으면 좋겠고, 그리고 샴푸, 린스, 바디 세 종류를 담으려면 생산소 확인해 봤나? 실질적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PT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공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팩트만 쭉 읽는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회사에서의 평가는 정말 잔인하고 차가웠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왜 시작 전에 기도를 안 했을까? 나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네, 마케팅의 역할은 소비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찾아서 그것을 충족시킬 매력적인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는 것이다. 필립 코틀러의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8기 신입사원 최지원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환경 분석을 통해서 경쟁사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샴푸가 있다면 어떨까요? 모발 및 두발 케어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신제품, 즉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샴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음악과 향기에 매료된 소비자들을 감성 마케팅으로 하루 시작과 끝을 욕실에서 노래와 향기로 감성을 치유한다. 감성을 건드려 잠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좋네요. 우선 PT 자료부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해.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갖다 붙이기 바쁘단 말이야. 그런다고 좋은 게 아닌데. 심플이 답이다. 뭐 그런 거 안 배웠지? 아무튼 뭐 특별히 흠잡을 거 없네. 실제 니즈가 있을지 타겟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입사원답지 않게 자신감도 넘치고 설득력까지 있는 PT였던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신은섭 형제님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되게 혼나보니까 어떠세요? 네, 분명 연기였는데 너무 잘 혼내서 재밌었습니다. 네,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혼나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욕설이 있는 꾸중을 들어도 잘 버텨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군대에서처럼 남자 대 남자인 그런 상하 관계에 있어서 남자들끼리는 심한 쌍스러운 말을 해도 별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최지원 자매님이 PT 할 때 보니까 이쁨 받는 모습이 만약에 중동이 아니었다면 제가 불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약간 상황이 반전된 것 같은데요. 면접관은 분명 여자에게 약간 여성 차별 발언을 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PT 시작하자마자 예뻐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벌써 웃고 있고, 또 신혜수 씨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남자가 좀 불리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최지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자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런 면에선? 여자여서 분명히 사회생활할 때 배려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주변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여성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여자이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업무 외에 어떤 사소한 잔심부름 같은 게 요구되기도 하고, 또 업무적인 능력이 아니라 외모적으로 이제 지적을 당해서 살을 빼라든지 아니면 화장은 좀 제발 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결혼이나 임신, 출산 이런 게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할 것인가 뭐 이런 거나, 임신 얘기를 하면 연봉이 동결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 그런 불리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예쁘고 날씬하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한번 선교사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남자 여자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불리한 면들이 이렇게 각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이 영상에서 보니까 남녀의 그 유불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자가 정말 좀 이뻐 보이는 거 표정에서도 벌써 딱 나오죠, 영상에서 보면. PT 할 때 그 표정이 벌써 입이 쫙 가는 게 그냥 헬렐레 하더라고요. 여자 보면 남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여자한테 장점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항상 보면 이제 좀 남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이제 군복무를 많이 얘기하죠. 가장 활발하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모든 걸 다 중단하고 군대 2년 정도 갔다 오죠, 요새는.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냐, 불리하다 남자로서. 그렇다고 사회에 지금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요즘에 나라에서 법으로 갔다 온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메리트를 주려고 그러죠. 좋은 것 같아요. 반면 또 여자들은 불리한 거라면은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 이런 게 또 굉장한 핸디캡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분명히 유불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불리 이런 건 떠나서 그건 너무 계산적인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 타산적인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거 말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와 남자를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여자가 강한 부분이 있고 남자가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자가 약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최지원 자매도 얘기했듯이 내가 여자가 좀 힘이 약한 거, 육체적으로 근력이 약한 거는 약점이라면 약점이죠. 남자에 비하면. 그렇지만 또 남자들을 보면 남자들은 여자보다 피하 지방이 약해요. 적어요. 그러다 보면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은 추위를 덜 타고 또 피부가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부드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남자들은 거칠어요. 그건 남자들이 피부만 놓고 보면 남녀 간에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게 남자에게 또 불리한 것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강점, 약점하고 이 아까 이 면접관이 여자의 단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자의 단점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단점과 여러분 약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뭐 그냥 비슷하게 많이 혼용해서 써요. 뭐 그거 따지지 않고 뭐 국문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약점은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팔방미인이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를 잘해도 못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거 약점일 수 있거든요. 약점은 죄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단점은 달라요. 단점은 짧은 단자를 쓰는 거죠. 짧다는 것은 뭔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장점은 긴 거예요. 그건 넘치고 훌륭한 거예요. 남들보다. 훌륭한 건 괜찮아요. 근데 짧고 모자라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되는 건 단점이에요. 지금 여자의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라는 것은 개개인별로 있는 거지 여자 남자에게 단점이 여자의 강점 여자의 약점 이 말은 맞아요. 여자의 단점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고 없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붙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점과 약점의 차이는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굳이 남자와 여자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자는 거야. 동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애당초 만드실 때 인간은 남녀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동등해요.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대신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선 외모가 다르잖아요.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달라요. 여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훨씬 섬세하고 훨씬 공감하고 이런 공감 능력이 있고 남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게 남자들보다는 훨씬 장하죠.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재미없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그 차이점도 있단 말이죠. 그 차이점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누가 맡느냐가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같이 나눠 먹자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티오를 반반씩 하자. 국회의원도 왜 남자만 하냐. 장관 20명 주면 그중에 여자는 10명은 여자 장관 세우자.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가요. 이게 여성 신장, 여권 신장 운동하는 분들, 여권 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펴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를 생각할 때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남녀는 유별하다.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잘 구별해서 역할마다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에는 여성을 세우고 했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또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우리가 사실은 여자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무시했고 차별했죠. 그래서 여자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권 운동을 막 하죠. 이따가 이제 3부 영상 보고 제가 이제 다른 나라의 이런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성 학대라든지 여성 차별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점은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없애야 되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보면 단점을 없애려는 노력보다는 자기의 강점을 키우려는 데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들이 우리나라 한국 엄마들이 정말 유별나죠.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남한테 꿀리지 않게 그냥 뭐든지 가리키려고 그러고 뭐 그래요. 학원도 사교육에 그냥 막 자기가 못 먹어도 자식은 교육시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무식한 것은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모르는 것은. 또 무능한 거. 남들 다 할 줄 아는데 우리 애가 할 줄 몰라. 그럼 이거 사회에서 뒤처질 거라 생각해서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떻게 쓰든지. 그건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기의 강점을 키워나가는 거 좋아요. 요즘 청년들은 얼마나 자기 스펙 쌓기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번에 취업 인터뷰를 직장에서 있는 걸 배경으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청년들을 좀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그런 의도였거든요. 가장 무엇보다도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스펙을 쌓고 실력을 자기의 뭔가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토익부터 시작해서 막 워킹 할러데이도 시작해서 뭐 그냥 배낭여행도 해서 왜 자기 경력과 뭐 해봤다는 걸 해야 뭐 회사에서든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들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그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쓰실 때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 들어쓰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들어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어리석고 약하고 그런 자들을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실력을 쌓으면 내 인생이 피고 잘 나갈 줄만 아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모르는 것보다는 더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단점을 줄이는 데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단점을 아십니까? 자기의 단점을? 단점은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화짜증 내고 쉽게 자기 뜻대로 한다면 남한테 막 하고 막 이러는 거 다 단점이에요. 이건 죄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흠이에요. 약한 게 아니라 이건 단점이고 흠이에요. 결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쓸 때 강점이 많아. 아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아. 근데 단점도 많아. 그런 사람하고
뚜렷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 근데 뚜렷하게 또 단점도 없어. 어떤 사람 들어쓰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단점이 없는 사람, 장점은 없어도 단점이 없는 사람, 죄가 되는 부분, 남에게 폐를 끼치는 부분이 없는 사람을 들어쓰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 스펙 쌓고 막 실력 쌓는 것도 좋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나의 단점을 없애는 데 더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좀 권면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